누나 우리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요. 차가운 겨울거리에서 호두과자를 팔던 30살 서윤 앞에 나타난 6살 재벌 꼬마의 한마디였습니다. 그 순간 아이의 아버지 민혁은 죽은 아내가 되살아난 듯한 충격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운명처럼 얽힌 이 만남 뒤에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거든요. 과연 이 아이는 왜 낯선 여자를 엄마와 같다고 했을까요? 그리고 서윤에게는 어떤 숨겨진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12월의 차가운 바람이 강남 거리를 휘몰아쳤습니다. 서윤은 얼어붙은 손을 호흡 불며 리어카 손잡이를 꼭 잡았습니다. 낡은 보온통에서 올라오는 하얀 김이 그녀의 얼굴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따뜻한 호두과자 어떠세요? 서윤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밝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녀를 스쳐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서윤의 입가에 실망스러운 표정이 스쳤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새벽 4시부터 구운 거예요. 정말 맛있어요. 서윤이 다시 한번 외쳤습니다. 30살이 된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보육원에서 배운 호두과자 만들기가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습니다. 그때 고급 세단 한 대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뒷좌석 문이 벌컥 열리더니 작은 아이가 뛰어나왔습니다. 꼬마야, 위험해. 경호원이 소리치며 쫓아왔습니다. 하지만 6살 지우는 이미 서윤의 리어카 앞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지우가 서윤의 얼굴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지우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숙여 지우와 눈을 맞췄습니다. 안녕, 꼬마야. 춥지? 서윤이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우가 서윤의 치마자락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누나.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그래? 어디 아픈 거야? 서윤이 걱정스럽게 지우의 이마에 손을 댔습니다. 지우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처럼 따뜻해요. 지우가 서윤에게 폭 안겼습니다. 서윤이 당황해서 지우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울지 마. 그때 경호원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도련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경호원이 지우를 떼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서윤을 더욱 꽉 안았습니다. 싫어요. 누나랑 있을 거예요. 지우가 소리쳤습니다. 서윤이 경호원을 올려다봤습니다. 이 아이가 왜 이러는 거죠? 죄송합니다. 평소에 이런 아이가 아닌데. 경고원이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누나, 배고파요. 지우가 서윤을 올려다봤습니다. 서윤이 미소를 지으며 호두과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먹을래? 지우가 호두과자를 받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지우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지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서윤이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천천히 먹어. 더 있으니까. 그때 또 다른 세단이 멈춰섰습니다. 키 큰 남자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민혁이 지우를 찾아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지우야. 민혁이 부르며 서윤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민혁이 서윤을 보는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수정아. 민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들어 민혁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아빠. 지우가 민혁에게 달려갔습니다. 누나가 맛있는 과자 줬어요. 지우가 손에 든 호두과자를 보여줬습니다. 민혁이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지우야, 갑자기 사라져서
아빠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니? 민혁이 지우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서윤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가 폐를 끼쳤네요. 민혁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귀여운 아이네요. 이 아이가 평소엔 낯을 많이 가리는데 민혁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빠, 누나 호두과자 정말 맛있어요. 지우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고마움의 표시를 해야지. 민혁이 지갑을 꺼내며 서윤에게 말했습니다. 얼마인지 말씀해 주세요. 아, 그냥 드신 거예요. 돈 받을 필요 없어요. 서윤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럴 순 없죠. 장사하시는 건데. 민혁이 지폐 몇 장을 꺼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이 아이가 맛있게 먹어줘서 저도 기뻐요. 서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혁이 서윤의 미소를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편이 아릿했습니다. 누나, 내일도 여기 있을 거예요? 지우가 서윤에게 물었습니다. 응, 날씨가 좋으면 여기 있을 거야. 서윤이 지우의 볼을 살짝 꼬집었습니다. 그럼 내일도 올게요. 지우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혁이 지우를 차에 태우며 서윤을 돌아봤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서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민혁이 차에 올라타며 백미러로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서윤이 지우에게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아빠, 누나 이름이 뭐예요? 지우가 민혁에게 물었습니다. 아빠도 모르겠다. 민혁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정과 너무나 닮은 여자였습니다. 한편 갤러리에서는 유라가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민혁 오빠가 노점상 여자와? 유라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자세히 말해봐. 유라가 비서 수진에게 명령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도련님과 함께한 여자 앞에서 꽤 오래 서 계셨습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보고했습니다. 유라가 손에 든 와인잔을 3개 내려놨습니다. 그 여자 뒷조사해. 네, 알겠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라가 창밖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날 밤 민혁은 서재에서 지우를 재우고 있었습니다. 아빠, 호두과자 누나 생각나요. 지우가 민혁의 품에 안긴 채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좋았니? 네, 엄마처럼 따뜻했어요. 지우의 말에 민혁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지우야, 엄마 기억나? 조금만요. 하지만 누나를 보니까 엄마 생각이 났어요. 지우가 눈을 감았습니다. 민혁이 지우의 이마에 입맞춤했습니다. 잘 자, 아들. 민혁이 지우 방을 나와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상에 앉아 김대리의 전화번호를 찾았습니다. 김대리. 네, 회장님. 내일 아침에 봐야 할 일이 있어. 무슨 일이신지. 강남역 근처에서 호두과자 파는 여자 있어. 그 사람에 대해 알아봐. 어느 정도까지 조사할까요? 김대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기본적인 것만. 이름이랑 연락처, 주소 정도. 알겠습니다. 민혁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수정이 살아있을 때 함께 보던 별들이었습니다. 서윤도 자신의 작은 원룸에서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만난 아버지와 아들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참 신기한 인연이었네. 서윤이 혼잣말했습니다. 특히 그 아이의 맑은 눈동자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친근했습니다. 내일도 올 거라고 했는데 정말 올까? 서윤이 미소를 지으며 이불을 덮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서윤의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유라가 갤러리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에 대해 뭘 알아냈어? 유라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서윤 30세입니다. 보육원 출신이고 현재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조민철이 전화 너머로 보고했습니다. 더 자세히 말해.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호두과자를 만들고 6시부터 강남역 근처에서 장사합니다. 저녁엔 집에서 내일 준비를 하죠. 규칙적이네. 그럼 방해하기 쉽겠군. 유라의 입꼬리가 차갑게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며칠 더 지켜봐. 확실하게 처리할 방법을 찾을 거야. 유라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리는 거리에서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민혁은 김대리로부터 받은 서윤의 신상 정보를 보고 있었습니다. 보육원 출신이라고? 네, 그리고 현재 혼자 살고 계십니다. 김대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더 자세한 건 조사하지 마. 이 정도면 충분해. 민혁이 서류를 덮었습니다. 개인정보를 더 파헤치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지우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손에는 서윤이 준 호두과자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거 마지막 한 개예요. 지우가 아쉬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오늘 다 먹으면 안 되겠네. 민혁이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호두과자 누나 또 보고 싶어요. 그래, 왜? 누나가 따뜻해요. 엄마처럼요. 지우의 말에 민혁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3년 전 아내를 잃은 후 지우는 늘 외로워했습니다. 지우야, 오늘 병원 가는 날이야. 네. 지우가 밝게 대답했습니다. 병원에서 담당 의사가 검진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혈액 수치가 조금 불안정하네요.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심각한 건가요? 민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장 위험하지는 않지만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민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우가 말했습니다. 아빠, 호두과자 누나한테 가요. 왜 갑자기? 누나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지우의 순수한 말에 민혁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유라는 민혁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자주 멍하니 앉아있는 모습을 봤기 때문입니다. 민혁 오빠, 오늘 시간 있어요? 유라가 민혁의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프랑스 와인 시음회가 있어요. 함께 가요. 미안해. 오늘은 지우와 있어야겠어. 민혁이 거절했습니다. 유라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요즘 오빠가 이상해요.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니야. 민혁이 대충 둘러댔습니다. 유라가 나가고 난 후 민혁은 김대리를 불렀습니다. 그 호두과자 파는 분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알아봐.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새벽 서윤은 평소처럼 시장에서 재료를 사고 있었습니다. 호두와 밀가루, 설탕을 정성껏 고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야, 거기서. 거친 목소리가 서윤의 뒤에서 들렸습니다. 서윤이 돌아보니 건장한 남자 3명이 서 있었습니다. 저한테 하시는 말씀인가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너 강남역에서 호두과자 파는 년 맞지? 리더격인 남자가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네, 그런데 왜요? 거기서 장사하지 마. 무슨 말씀이세요? 서윤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우리 구역이야. 허락도 없이 장사하면 안 돼. 남자가 협박하듯 말했습니다. 구역이라뇨? 공공장소인데요.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공공장소든 뭐든 상관없어. 어쨌든 거기서 장사하지 마. 저는 아무한테도 피해 주지 않았는데요.
피해준다 안 준다가 문제가 아니야. 남자가 서윤 앞으로 더 다가왔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습니다. 제발 좀 봐주세요. 저는 이거 말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서윤이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알 바 아니지. 남자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1시간 후 서윤은 평소 자리에서 호두과자를 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만났던 깡패들이 나타났습니다. 야, 경고했는데도 또 나왔네. 리더가 서윤의 리어카를 발로 찼습니다. 아, 안 돼요. 서윤이 리어카를 지키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다시는 여기 나타나지 마. 남자가 리어카를 더 세게 발로 차자 리어카가 넘어졌습니다. 정성껏 만든 호두과자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아, 안 돼요. 제발. 서윤이 무릎을 꿇고 바닥에 떨어진 과자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하, 꼴 좋네. 깡패들이 비웃으며 사라졌습니다. 서윤은 혼자 남아 눈물을 흘리며 과자 부스러기를 주었습니다. 유라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CCTV 화면을 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잘했어. 유라가 조민철에게 전화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며칠 더 지켜봐. 포기할 때까지. 한편 민혁은 지우의 변화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밥을 제대로 먹지 않고 방에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우야,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민혁이 지우 방에 들어가며 물었습니다. 호두과자 먹고 싶어요. 그래. 그럼 아빠가 사다 줄까? 아니요. 누나가 만든 거 말고는 안 먹을 거예요. 지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혁이 김대리에게 전화했습니다. 서윤 씨 상황 어때? 그게 며칠째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김대리의 대답에 민혁이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서윤은 원룸에서 구인 광고를 보고 있었습니다. 리어카 수리비조차 마련할 돈이 없었습니다. 똑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집주인입니다. 서윤이 문을 열자 50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월세 언제 줄 거예요? 죄송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더 기다리라고? 이미 보름이나 늦었는데? 집주인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주일만 더 주세요. 꼭 마련해서 드릴게요. 노점 장사로 언제까지 버틸 거예요? 차라리 다른 세입자 구하는 게 낫겠어요. 제발 좀 참아주세요. 서윤이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일주일. 딱 일주일만 더 줄게요. 집주인이 문을 꽝 닫고 갔습니다. 서윤이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녀님. 서윤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윤아, 왜? 김수녀님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녀님, 저 어떻게 하죠? 서윤이 울면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마음은 있지만 보육원 사정도 어려워서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괜찮아요. 서윤이 전화를 끊고 다시 구인 광고를 봤습니다. 그때 민혁은 강남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지우의 상태가 더 나빠지는 걸 보고 직접 서윤을 찾기로 했습니다. 민혁이 평소 서윤이 있던 자리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닥에 부서진 리어카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아저씨, 여기서 호두과자 파시던 분 어디 가셨는지 아세요? 민혁이 근처 상인에게 물었습니다. 아, 그 아가씨요? 며칠 전에 깡패들이 와서 난리를 쳤어요. 깡패들이요? 네, 리어카 부숴버리고 갔어요. 그 뒤로 안 나타났어요. 민혁의 주먹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서윤을 괴롭힌 것이 분명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혁은 김대리와 함께 서윤의 집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직접 가시겠습니까? 김 대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지우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민혁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낡은 원룸 건물 앞에 차가 멈췄습니다. 민혁이 차에서 내리려는 순간 건물 입구에서 서윤이 나왔습니다. 손에는 구인 광고 전단지들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기, 민혁이 서윤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들어 민혁을 봤습니다. 지후 아빠시네요. 서윤이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곧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의식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실례가 안 된다면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 네. 서윤이 당황해서 대답했습니다. 근처 작은 공원에서 두 사람이 벤치에 앉았습니다. 요즘 장사 안 나가시던데 무슨 일 있으세요? 민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별일 아니에요. 서윤이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지우가 계속 찾아요. 며칠째 밥도 안 먹고. 민혁의 말에 서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요? 괜찮을까요? 서윤의 눈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뵈었어요. 혹시 무슨 어려움이 있으시면. 그때 서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결국 서윤이 며칠 전 있었던 일을 털어놨습니다. 깡패들이요? 민혁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괜찮아요. 저 혼자 해결할 수 있어요. 서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왜 갑자기 그런 일이. 민혁이 뭔가 수상함을 느꼈습니다. 한편 유라의 갤러리에서는 충격적인 보고가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했어? 유라가 조민철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DNA 분석 결과 그 여자와 회장님의 돌아가신 부인이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조민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말도 안 돼. 유라가 책상을 치며 일어섰습니다.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서윤만 생후 3개월 만에 보육원으로 보내졌습니다. 이런 일이. 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밝혀진다면 서윤이 지우의 이모가 됩니다. 법적으로도 상당한 권리를 갖게 되는 거였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저와 제 조사원 한 명뿐입니다. 입을 단단히 다물어. 절대 새어나가면 안 돼. 유라가 위협하듯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여자를 완전히 없애야 해. 유라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없앤다는 게 감옥에 보내는 거야. 아주 오랫동안. 유라가 음산하게 웃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지우를 유괴하려 했다고 해. 하지만 증거가. 만들면 돼. 돈이면 뭐든 할 수 있어. 유라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조민철이 몸서리를 쳤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유라에게 약점을 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CCTV 영상 조작하고 가짜 증인들 섭외해. 완벽하게 만들어.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가방에 지우 사진이랑 민혁 오빠 집 정보 넣어둬. 네. 조민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서윤은 편의점 면접을 보러 나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요. 민혁이 서윤에게 용기를 줬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제 민혁이 당분간 안전한 곳에서 지내라고 제안했었습니다. 고마우시지만 제가 알아서 할게요. 서윤이 정중히 거절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경찰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돌리자 경찰차 2대가 자신을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서윤 씨죠? 경찰관이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네, 그런데요. 체포영장 집행합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뭐요? 무슨 말씀이세요? 서윤이 당황해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동 유괴 미수 혐의로 고발당하셨습니다. 유괴요?
저가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용히 따라와 주세요. 경찰관이 서윤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잠깐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서윤이 절규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나타난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재벌 2세 유괴 미수 사건 용의자 체포. 기자가 마이크를 들고 외쳤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런 일 한 적 없어요. 서윤이 필사적으로 외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서윤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알게 됐습니다. 강지우 군을 유괴하려 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담당 형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 일 없어요. 저는 그 아이를 도와줬을 뿐이에요. 서윤이 항변했습니다. 증인들이 여러 명 있어요. 모두 당신이 아이를 꼬드겨서 데려가려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말도 안 돼요.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당신 가방에서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형사가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지우의 사진과 민혁 집 주소가 적힌 메모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넣은 게 아니에요. 서윤이 절규했습니다. 아직 조작되지 않은 CCTV 영상도 있어요. 형사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서윤이 지우에게 뭔가를 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조작된 영상이라 상황이 이상하게 편집되어 있었습니다. 저건 호두과자를 준 거예요. 서윤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호두과자에 뭘 넣었는지는 모르죠. 형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몇 시간 후 서윤은 유치장에 수감됐습니다. 차가운 철창 안에서 서윤이 무릎을 끌어안고 앉았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분명 누군가 저를.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했습니다. 한편 민혁은 뉴스를 통해 서윤의 체포 소식을 들었습니다. 말도 안 돼. 민혁이 리모컨을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대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법무팀 전체를 투입해 이 사건을 완전히 파헤쳐. 네. 민혁의 법무팀이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CCTV 분석 전문가들이 영상을 검토했습니다. 회장님, 이 영상에 편집 흔적이 있습니다. 전문가가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증인들 진술에도 이상한 점이 많아요. 어떤 점이? 모든 증인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었다고 해요. 너무 우연치고는. 계속 조사해. 민혁이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그때 유라가 민혁의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민혁 오빠 뉴스 봤어요? 유라가 걱정스러운 척하며 말했습니다. 응, 다행이에요. 지우한테 무슨 일이라도 났으면. 다행이라니? 무슨 말이야? 민혁이 차가운 눈빛으로 유라를 바라봤습니다. 그 여자가 위험한 사람이었잖아요. 유라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오빠, 증거가 다 나왔는데 아직도. 유라야, 넌 그 여자를 직접 본 적 없잖아. 민혁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 민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유라가 불안한 표정으로 나갔습니다. 그날 밤 지우가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아빠, 누나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지우가 열에 시달리면서도 중얼거렸습니다. 알아, 지우야. 아빠가 꼭 누나 도와줄게. 민혁이 지우의 이마를 식히며 다짐했습니다. 유치장에서 서윤은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등을 대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지우, 괜찮을까? 서윤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의 억울함보다 그 아이가 더 걱정됐습니다. 사흘 후 민혁의 법무팀이 완벽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회장님, 모든 증거가 준비됐습니다.
법무팀장이 민혁에게 보고했습니다. CCTV 영상 편집 흔적과 가짜 증인들에게 지급된 돈거래 내역까지 다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요. 또 다른 직원이 녹음기를 내밀었습니다. 유라 씨와 조민철이 통화하는 내용입니다. 민혁이 녹음을 들어봤습니다. 유라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 여자를 완전히 없애야 해. 감옥에 보내는 거야. 아주 오랫동안. 민혁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바로 경찰서 가자. 네. 1시간 후 경찰서 조사실이 뒤집혔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담당 형사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조작된 증거들입니다. 법무팀장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CCTV 영상에 편집 흔적이 명확히 보이고 증인들은 모두 돈을 받고 거짓 증언을 했어요. 그리고 이서윤 씨 가방에서 나온 물건들도 누군가 심어둔 거예요. 형사가 자료들을 검토했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즉시 석방 조치하겠습니다. 유치장 문이 열리자 서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오세요.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네. 서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혐의로 석방입니다. 밖에서 민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민혁이 서윤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떻게?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일단 병원부터 가요. 저는 괜찮아요. 아니에요. 꼭 검진 받으셔야 해요. 병원에서 의사가 서윤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네요. 하지만 스트레스와 영양실조가 심해요. 충분히 쉬시고 잘 드세요. 의사가 당부했습니다. 병원을 나온 후 민혁이 서윤에게 제안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지우를 돌봐주실 수 있을까요? 네. 서윤이 깜짝 놀랐습니다. 지우가 며칠째 아파요. 서윤 씨만 찾고 있어요. 하지만 저 같은 사람이 지우에게는 서윤 씨가 필요해요. 민혁의 간절한 목소리에 서윤이 마음을 열었습니다. 알겠어요. 민혁의 펜트하우스에 도착한 서윤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거대한 거실과 높은 천장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지후야, 누가 왔는지 봐. 민혁이 지후 방 문을 열었습니다. 누나. 지후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후야. 서윤이 지후를 끌어안았습니다. 누나 어디 갔어요? 보고 싶었어요. 지후가 서윤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미안해. 누나가 바빴어. 서윤이 지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안 떠날 거죠? 응, 지후랑 계속 같이 있을게. 지후가 활짝 웃으며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누나, 배고파요. 그래. 뭘 해달까? 호두 과자. 지후가 신나게 소리쳤습니다. 알았어. 누나가 맛있는 거 만들어줄게. 서윤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민혁이 뒤따라왔습니다. 재료는 다 준비되어 있어요. 고마워요. 서윤이 호두 과자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한 손놀림으로 반죽을 치대고 호두를 다졌습니다. 달콤한 냄새가 집안에 퍼졌습니다. 우와, 좋은 냄새. 지우가 부엌으로 뛰어왔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거의 다 됐어. 오랫동안 차갑기만 했던 집안에 따뜻한 기운이 돌았습니다. 박 아주머니가 감격해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이런 냄새. 박 아주머니가 민혁에게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민혁도 어릴 적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다 됐어. 서윤이 갓 구운 호두과자를 식탁에 올렸습니다. 먹어봐. 지우가 호두과자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지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 보는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아빠도 드세요. 서윤이 민혁에게 호두과자를 건넸습니다.
민혁이 한 입 먹어봤습니다. 달콤하고 고소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다행이에요. 서윤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앉은 식탁은 진짜 가족 같았습니다.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제가 나가볼게요. 박 아주머니가 나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유라 씨가 오셨어요. 민혁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여기서 만나겠어. 민혁이 거실로 나갔습니다. 유라가 화가 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민혁 오빠, 이게 뭐예요? 유라가 소리쳤습니다. 뭐가? 그 여자를 집에 들이다니. 내 집에 누구를 들릴지는 내가 정해. 민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빠가 미쳤어요? 범죄자를 집에 들이면 어떡해요? 범죄자라고? 누명 씌운 게 누군지 다 알아. 민혁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게 무슨... 유라야, 더 이상 서윤 씨에게 손 떼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민혁이 경고했습니다. 오빠가 정말... 나가줘. 지우 보기 싫어한다. 유라가 분한 표정으로 집을 나갔습니다. 민혁이 식탁으로 돌아오니 서윤이 지우에게 이야기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옛날 옛적에 서윤의 따뜻한 목소리에 지우가 편안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누나 목소리가 좋아요. 그래, 고마워. 서윤이 지우의 볼을 살짝 꼬집었습니다. 며칠 후 민혁이 제안했습니다. 가족사진 찍을까요? 가족사진이요? 서윤이 놀랐습니다. 지우가 얼마나 밝아졌는지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요. 좋아요. 지우가 손뼉을 쳤습니다. 사진사가 와서 거실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민혁과 서윤, 지우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찰칵. 사진 속 세 사람의 모습은 정말 행복한 가족 같았습니다. 사진 예쁘게 나왔네. 서윤이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진짜 가족 같아요. 지우가 기뻐했습니다. 그때 민혁이 말했습니다. 서윤 씨, 혹시 저희 회사 직원들 간식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호두과자 맛을 보더니 모두 좋아하더라고요. 물론이죠. 서윤이 기꺼이 승낙했습니다. 다음 날 서윤이 정성껏 만든 호두과자가 회사로 배달됐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네. 누가 만든 거야? 임원들이 감탄했습니다. 혹시 상품화 가능할까요? 마케팅 팀장이 민혁에게 물었습니다. 검토해 보겠어. 민혁이 서윤의 재능을 인정했습니다. 그날 밤 지우가 잠든 후 민혁과 서윤이 거실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민혁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지우가 이렇게 밝아진 건 처음이에요. 저도 행복해요. 서윤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지우와 있으니까 제가 찾던 가족이 뭔지 알 것 같아요. 가족이요? 네. 보육원에서 자라서 가족이 뭔지 몰랐거든요. 서윤의 말에 민혁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서윤 씨도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뭔가 특별한 감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시간 늦었네요. 들어가서 쉬세요. 민혁이 일어섰습니다. 네, 좋은 밤 되세요. 서윤이 미소 지으며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민혁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에 집안이 따뜻했습니다. 서윤이 온 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두 달이 흘렀습니다. 민혁의 회사 회의실에서 중요한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호두과자를 정식 상품으로 출시하겠습니다. 민혁이 임원들 앞에서 발표했습니다. 브랜드명은 서윤의 호두과자로 정했어요. 마케팅 팀장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시제품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시식단 만족도가 95%였습니다. 자연 재료만 사용한다는 점도 큰 장점이죠. 상품 개발 팀장이 덧붙였습니다.
한편 서윤은 회사 최첨단 주방에서 레시피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어때요? 서윤이 전문 파티시에게 물었습니다. 완벽해요. 식감도 좋고 향도 일품이에요. 호두 외에 다른 견과류도 넣어볼까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서윤이 아몬드와 피스타치오를 추가한 새로운 버전을 만들었습니다. 우와, 이것도 맛있어요. 지우가 시식을 하며 엄지손가락을 들었습니다. 지우가 좋아하면 대성공이야. 서윤이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2달 후 호두과자가 서울 주요 백화점에 출시됐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이거 어디서 파는 거예요? 정말 맛있네요. 고객들이 매장에 몰렸습니다. 방송국에서도 서윤을 인터뷰하러 왔습니다. 보육원 출신에서 성공한 기업인이 되신 소감이 어떠세요?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아직 믿기지 않아요. 꿈 같아요. 서윤이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맛있는 과자를 드리고 싶어요. 서윤의 이야기가 전국에 방송되자 큰 화제가 됐습니다. 보육원 아이들에게도 희망을 주는 이야기였습니다. 런칭 기념 파티 날이 다가왔습니다. 서윤 씨, 이거 입어보세요. 민혁이 우아한 드레스를 서윤에게 건넸습니다. 이런 비싼 옷, 저한테는 과분해요. 오늘은 주인공이잖아요. 민혁이 미소 지었습니다. 서윤이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을 때 민혁이 숨을 멈췄습니다. 평소와 완전히 다른 우아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떠세요? 서윤이 부끄러워하며 물었습니다. 아름다워요. 민혁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파티장에는 유명 셰프들과 바이어들이 가득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서윤 씨예요. 민혁이 서윤을 소개했습니다. 와, 정말 젊으시네요. 이렇게 맛있는 과자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사람들이 서윤을 에워쌌습니다. 보육원에서 배운 레시피를 발전시킨 거예요. 서윤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지우가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우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만든 과자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지우의 말에 사람들이 웃으며 박수쳤습니다. 지우야, 고마워. 서윤이 지우를 안아줬습니다. 파티가 끝난 후 민혁과 서윤이 펜트하우스 테라스에 나왔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오늘 정말 완벽했어요. 서윤이 감격해서 말했습니다. 서윤 씨 덕분이에요. 민혁이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저한테 할 말이 있어요. 뭔가요? 서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와 사귀어 주시겠어요? 민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처음엔 제 아내와 닮아서 끌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서윤 씨 자체가 좋아요. 민혁이 진심을 털어놨습니다. 저도 좋아해요. 서윤이 수줍게 고백했습니다. 민혁이 천천히 서윤에게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의 입술이 달빛 아래서 만났습니다. 연인이 된 후 세 사람의 일상은 더욱 행복해졌습니다. 오늘 어디 갈까? 민혁이 주말 아침에 물었습니다. 놀이공원. 지우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좋아요. 오랜만에 나들이 해요. 서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놀이공원에서 지우가 회전목마를 탔습니다. 엄마, 아빠, 여기 봐요. 지우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지우가 정말 밝아졌어요. 서윤이 민혁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민혁이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며칠 후 민혁이 또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서윤 씨만의 베이커리 브랜드를 만들어요. 제 브랜드요? 네. 독립적인 베이커리 체인점 말이에요. 서윤의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가능할까요? 물론이죠.
이미 충분히 증명했잖아요. 민혁이 격려했습니다. 한편 유라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분노에 떨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를 그냥 둘 수는 없어. 유라가 거울 앞에서 이를 갈았습니다. 이번엔 더 확실한 방법을 써야겠어. 유라가 전화를 들었습니다. 조민철, 나야. 무슨 일이십니까? 마지막 기회야. 이번엔 절대 실패하면 안 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윤이 가장 행복할 때 모든 걸 빼앗는 거야. 유라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일요일 오후 세 사람은 한강공원에서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연을 높이 날리고 있었습니다. 연이 저렇게 높이 올라가네. 서윤이 감탄했습니다. 지우가 정말 잘하네요. 민혁이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아빠, 엄마, 연이 구름까지 닿을 것 같아요. 지우가 신나서 소리쳤습니다. 서윤과 민혁이 잔디밭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이런 날이 계속됐으면 좋겠어요. 서윤이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계속될 거예요. 민혁이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꿈 같아요. 몇 년 전만 해도 혼자서 호두과자 팔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는 가족이에요. 가족. 서윤이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부러워했습니다. 저 가족 정말 행복해 보인다. 아이도 너무 밝고 보기 좋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지우가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랑 저랑 계속 함께 살 거죠? 당연하지.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니까. 민혁이 대답하며 백미러로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서윤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우야, 엄마가 항상 너를 지켜줄게. 서윤이 뒷좌석에 지우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 지우의 방에서 세 사람이 함께 동화책을 읽었습니다.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서윤이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우리도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 거죠? 지우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야. 민혁이 지우의 이마에 입 맞췄습니다. 지우가 잠든 후 민혁과 서윤이 거실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완벽한 하루였어요. 서윤이 민혁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매일이 이렇게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더 행복할 거예요. 민혁이 서윤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이런 행복이 영원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폭풍전의 고요라는 걸 그들은 몰랐습니다. 유라가 마지막 복수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도. 다음 날 오후 세 사람이 한강공원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우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아빠, 지우의 목소리가 약해졌습니다. 왜 그래? 민혁이 지우를 돌아봤습니다. 지우의 코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서윤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어지러워요. 지우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지우야. 지우야. 민혁이 지우를 안아 올렸습니다. 지우가 의식을 잃었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서윤이 소리쳤습니다. 응급실로 급히 이송된 지우를 의료진이 응급처치했습니다. 보호자분은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간호사가 민혁과 서윤을 응급실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지우는 강한 아이예요. 서윤이 민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야 할 텐데. 민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시간이 지나서야 담당 의사가 나왔습니다. 지우 아버님이세요? 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민혁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급성 백혈병이 심각하게 악화됐어요. 의사의 말에 민혁과 서윤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치료할 수 있죠? 골수 이식이 필요합니다. 빨리 공여자를 찾아야 해요. 공여자요? 네.
가족분들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민혁이 즉시 검사를 받았습니다. 회사 임원들과 친척들도 모두 병원으로 왔습니다. 회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간호사가 검사 결과를 들고 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죄송하지만 모두 맞지 않습니다. 의사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민혁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우 군의 혈액형이 매우 희귀해요. 혈연관계가 아니면 찾기 어렵습니다. 혈연관계. 민혁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서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도 검사받을 수 있을까요? 혈연관계가 아니시면 희망이 거의 없지만 그래도 해보고 싶어요. 서윤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지우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게요. 의사가 서윤의 간절함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사해 드릴게요. 응급검사가 시작됐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민혁과 서윤은 복도에서 기도했습니다. 제발. 서윤이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1시간 후 의사가 믿을 수 없는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민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100% 일치합니다. 뭐라고요? 서윤과 민혁이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이런 일치도는 일란성 쌍둥이나 직계 가족에게서만 볼 수 있어요. 의사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혹시 혈연관계가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희는. 서윤이 당황해서 말을 못했습니다. 어쨌든 지우 군을 살릴 수 있어요. 바로 수술 준비하겠습니다. 정말요? 지우가 괜찮아질 수 있어요?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네, 성공률이 매우 높습니다. 의사가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서윤 씨, 정말 고마워요. 민혁이 서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우를 위해서라면 제 목숨이라도 바칠게요. 서윤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한편 유라가 이 소식을 듣고 경악했습니다. 뭐라고? 골수가 일치한다고? 조민철이 전화로 보고했습니다. 네, 100% 일치한다고 합니다. 그럼 그 여자가 지후이. 유라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서윤이 골수 이식을 성공적으로 해주면 민혁 가족의 생명의 은인이 됩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유라가 이를 갈았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술 당일에 그 여자를 없앤다는 게 납치해서 수술 못하게 만들어. 유라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지우 군이. 그건 내가 상관할 일 아니야. 유라가 소리쳤습니다. 수술 전날 밤 서윤이 지후 병실을 찾았습니다. 지후가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지후야. 서윤이 지후의 손을 잡았습니다. 누나. 지후가 약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응, 누나 왔어. 누나 아파요. 지후의 말에 서윤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조금만 참아. 내일이면 다 괜찮아질 거야. 정말요? 응, 누나가 지후 아픈 거 다 가져갈게. 서윤이 지후의 이마에 입 맞췄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이 왔습니다. 서윤이 병원을 나서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이서윤 맞죠? 주차장에서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서윤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조용히 따라와요. 뭐 하는 거예요? 저는 수술 받아야 해요. 서윤이 도망치려 했지만 남자들이 막았습니다. 도와주세요. 서윤이 소리쳤지만 주차장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남자가 서윤의 입을 막고 차에 밀어 넣었습니다. 검은 차가 병원에서 사라졌습니다. 1시간 후 수술실에서 의료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여자분이 아직 안 오셨나요? 연락해봤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간호사가 답답해했습니다. 민혁이 미친 듯이 서윤을 찾아다녔습니다. 서윤 씨를 못 봤어요? 전화는 왜 안 받는 거야? 민혁의 목소리가 절망적이었습니다. 병실에서 지우의 상태가 점점 나빠졌습니다. 아빠, 누나 어디 갔어요? 지우가 약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나 곧 올 거야. 민혁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더 늦으면 어떻게 되나요? 24시간을 넘기기 어려워요. 의사의 말에 민혁이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한편 서윤은 어둡고 차가운 창고에 갇혀 있었습니다. 손목과 발목이 묶여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저를 왜 잡아왔어요? 서윤이 울부짖었습니다. 조용히 해. 감시하던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제발 보내주세요. 지우가 죽어요. 서윤이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우리는 일만 할 뿐이야. 남자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서윤이 필사적으로 탈출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밧줄이 너무 단단했습니다. 지우야, 미안해. 서윤이 눈물을 흘리며 하늘에 기도했습니다. 제발 지우만은 살려주세요. 병원에서는 지우의 상태가 더욱 악화됐습니다. 의료진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하지만 공여자 없이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요. 민혁이 절망에 빠졌습니다. 서윤이 사라진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게 누군가의 계획이야. 민혁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때 김대리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병원 CCTV 확인했습니다. 뭘 찾았어? 서윤 씨가 주차장에서 괴한들에게 끌려갔어요. 민혁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차량 번호 추적해. 이미 하고 있습니다. 민혁이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빨리 찾아주세요. 민혁의 절규가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지우의 생명이 위험했습니다. 유라는 자신의 갤러리에서 와인을 마시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이번엔 확실하겠어.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민혁이 이미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그날 밤 늦게 민혁의 수사팀이 결정적인 단서를 찾았습니다. 회장님, 차량 추적 결과 나왔습니다. 김대리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어디야? 경기도 외곽 창고 단지입니다. 유라 씨 명의로 된 건물이에요. 민혁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당장 가자. 경찰도 함께 출동합니다. 민혁이 경찰차와 함께 창고로 향했습니다. 밤길을 달리는 동안 민혁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제발 무사하길. 민혁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1시간 후 창고 앞에 도착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기입니다. 경찰 특공대가 창고를 포위했습니다. 경찰이다. 문 열어. 특공대원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 부수고 들어간다. 쾅! 문이 부서지며 경찰이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요. 민혁이 구석에 쓰러진 서윤을 발견했습니다. 서윤 씨. 민혁이 서윤을 안아 올렸습니다. 서윤이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의식이 없어요. 구급차 부르세요. 경찰이 급히 신고했습니다. 감시하던 남자들이 도망치려 했지만 모두 체포됐습니다. 유라가 시켰어요. 우리는 돈만 받고 한 거예요. 남자 중 하나가 자백했습니다. 같은 시각 유라의 갤러리에서 체포 작전이 벌어졌습니다. 최유라 씨, 체포영장 집행합니다. 경찰이 유라를 수갑으로 채웠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저를 왜? 유라가 소리쳤습니다. 납치교사 혐의로 고발당하셨어요. 말도 안 돼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충분한 증거가 있습니다.
경찰이 유라를 연행했습니다. 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서윤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서윤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서윤 씨. 민혁이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우는요? 지우는 어떻게 됐어요? 서윤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아직 기다리고 있어요. 민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빨리 수술해야 해요. 서윤이 일어나려 했습니다. 아직 안 돼요. 검진부터 받으셔야 해요. 의사가 서윤을 말렸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지우가 더 중요해요.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의사가 신속히 서윤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수술 가능합니다. 정말요? 서윤이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혈액 검사를 다시 해봐야겠어요. 의사가 추가 검사를 지시했습니다. 검사실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상하네요. 검사 기사가 현미경을 들여다봤습니다. 뭐가 이상하죠?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이 두 사람 혈액이 거의 똑같아요. 똑같다고요? 일란성 쌍둥이 수준이에요. 검사 기사가 당황했습니다. 1시간 후 의료진이 민혁을 불렀습니다. 검사 결과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담당 의사가 차트를 펼쳤습니다. 서윤 씨와 지우 군의 유전자가 이모와 조카 관계예요. 뭐라고요? 민혁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서윤 씨와 돌아가신 부인분이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의사의 말에 민혁이 숨이 막혔습니다. 그럴 리가. 어떻게? 출생 기록을 확인해 봤는데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태어나셨어요. 수정이와 서윤 씨가? 민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서윤 씨만 생후 3개월에 보육원으로 보내졌고요. 의사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민혁이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운명이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김 대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운명이었어. 처음부터 운명이었어. 민혁이 중얼거렸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서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윤 씨, 민혁이 다가왔습니다. 네, 방금 검사 결과를 들었어요. 민혁이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수정이의 쌍둥이 언니였어요.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지우는 당신의 친조카예요. 서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럴 리가. 저는 이제 이해가 돼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우가 당신을 알아본 이유. 민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한테 진짜 가족이 있었던 거예요?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우리는 진짜 가족이에요. 민혁이 서윤을 안아줬습니다. 수술 시작하겠습니다. 의료진이 서윤을 수술실로 데려갔습니다. 금방 돌아올게요. 지우 기다리고 있으라고 해요. 서윤이 수술실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10시간의 긴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민혁이 수술실 밖에서 밤새 기다렸습니다. 새벽녘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술 성공했습니다. 의사가 환하게 웃으며 나왔습니다. 정말요? 민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지우 군도 서윤 씨도 모두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민혁이 의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며칠 후 지우가 눈을 떴습니다. 아빠, 지우가 약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지우야, 깨어났구나. 민혁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모는요? 지우가 서윤을 찾았습니다. 이모, 민혁이 놀랐습니다. 응, 이모 맞죠? 엄마랑 똑같이 생겼잖아요. 지우가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지우야, 너 어떻게 알았니? 몰라요. 그냥 이모인 것 같았어요. 지우가 순수하게 웃었습니다.
회복실에서 서윤도 깨어났습니다. 지후 어때요? 서윤이 첫마디로 지우를 걱정했습니다. 깨어났어요. 당신을 찾고 있어요. 민혁이 기쁘게 말했습니다.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서윤이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주일 후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민혁이 서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윤 씨. 네. 서윤이 놀랐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세요. 민혁이 반지를 꺼냈습니다. 민혁 씨, 당신은 제 운명이었어요. 지우의 이모이자 제가 사랑하는 여자예요. 민혁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병원 로비의 사람들이 모두 지켜봤습니다. 네, 네, 좋아요. 서윤이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와, 지우가 휠체어에서 박수쳤습니다. 이제 정말로 가족이 되는 거죠? 지우가 기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박수쳤습니다. 축하해요. 정말 아름다운 가족이네요. 사람들이 축복해줬습니다. 한편 유라는 구치소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재벌 회장, 생명의 은인과 결혼 발표. 뉴스를 보며 유라가 이를 갈았습니다. 내 욕심이 모든 걸 망쳤어. 유라가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지우가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저 정말 행복해요. 우리도 행복해. 민혁이 백미러로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서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오래 기다린 가족. 민혁이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 모두 운명이 이끈 기적 같은 만남에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더 행복할 거예요. 서윤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아름다운 아침이었습니다. 1년 후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 대연회장이 꽃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얀 장미와 핑크 장미가 아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신부 입장합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로 알렸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윤이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김수녀님이 서윤의 팔짱을 끼고 함께 걸었습니다. 서윤아, 정말 예쁘다. 김수녀님이 감격해서 말했습니다. 수녀님, 고마워요. 서윤의 눈에서 행복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단상에서 기다리던 민혁이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아빠, 엄마 너무 예뻐요. 옆에서 지우가 속삭였습니다. 지우는 링보이 역할을 맡아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그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야. 민혁이 지우에게 작게 대답했습니다. 하객석에는 보육원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서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참석했습니다. 서윤 언니. 보육원 아이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서윤이 아이들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두 분의 결혼을 축복합니다. 주례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신랑 강민혁 씨, 신부를 평생 사랑하고 지키겠습니까? 네, 맹세합니다. 민혁이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신부 이서윤 씨, 신랑을 평생 사랑하고 지키겠습니까? 네, 맹세합니다. 서윤이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반지를 교환해 주세요. 지우가 반지를 들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아빠, 엄마, 축하해요. 지우가 밝게 웃으며 반지를 건넸습니다. 민혁이 서윤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서윤도 민혁에게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이제 입맞춤하세요. 주례의 말에 하객들이 박수쳤습니다. 민혁과 서윤이 서로를 바라보며 키스했습니다. 하객석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축하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부부예요.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피로 연장에서 서윤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서윤이 감격해서 말했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란 저에게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특히 저를 키워주신 김수녀님과 보육원 가족들, 정말 고마워요. 서윤이 김수녀님께 꽃다발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 가장 소중한 선물을 준 지우에게도 고마워요. 서윤이 지우를 안아줬습니다. 엄마, 저도 사랑해요. 지우가 서윤에게 볼뽀뽀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서윤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서윤의 달콤한 이야기 1호점을 오픈하겠습니다. 서윤이 가위로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강남역 근처에 문을 연 1호점은 첫날부터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이거 TV에서 본 그 호두과자 맞죠? 정말 맛있다던데요.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서윤이 직접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와, 사장님이 직접 나오셨네요. 사인 좀 해주세요. 손님들이 서윤을 반겼습니다. 몇 달 후 2호점, 3호점이 차례로 오픈했습니다. 사장님, 매출이 계속 늘고 있어요. 직원이 기쁘게 보고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품질 관리는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서윤이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보육원 출신 지원자들 우선 채용하는 거 잊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서윤의 베이커리는 단순한 장사가 아니었습니다.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지우는 8살이 되어 초등학교 2학년이 됐습니다. 완전히 건강을 되찾고 밝은 아이로 자랐습니다. 엄마, 오늘 친구들이 저희 과자 너무 맛있다고 했어요. 지우가 학교에서 돌아와 자랑했습니다. 그래, 고마워. 서윤이 지우를 안아줬습니다. 엄마, 저도 나중에 과자 만드는 일 할 수 있어요? 물론이지. 지우가 하고 싶은 일은 뭐든 할 수 있어. 서윤이 지우를 격려했습니다. 그럼 엄마처럼 어려운 친구들도 도와줄 거예요. 지우의 말에 서윤이 감동했습니다. 한편 유라는 감옥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달콤한 이야기, 전국 10개 매장 돌파. 뉴스를 보며 유라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어. 유라가 후회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욕심 때문에 모든 걸 잃었어. 유라는 이제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지후의 8살 생일날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처음 만난 강남역 그 자리에서 파티를 열었습니다. 지후야, 생일 축하해. 서윤이 8층짜리 호두과자 케이크를 내놓았습니다. 우와, 정말 커요. 지우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주변 상인들도 모두 지우를 축하해줬습니다. 우리 지우 많이 컸네. 건강하게 자라서 보기 좋아. 상인들이 축복해줬습니다. 소원 빌어. 민혁이 지우에게 말했습니다. 지우가 눈을 감고 촛불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아빠와 함께 계속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지우가 소원을 빌고 촛불을 껐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서윤 재단도 설립했다면서요? 김수녀님이 서윤에게 물었습니다. 네, 전국 보육원 아이들을 도우려고요. 서윤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장학금도 지원하고 창업 지원도 할 거예요. 정말 대단해요. 김수녀님이 감탄했습니다. 민혁도 서윤의 영향을 받아 사회공헌에 힘썼습니다. 청소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 어떻게 되고 있어요? 민혁이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반응이 아주 좋아요. 지원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좋아요.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주세요. 민혁이 지시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윤이 민혁에게 특별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보, 말할 게 있어요. 서윤이 수줍게 말했습니다. 뭔데? 민혁이 궁금해했습니다. 우리 아기가 생겼어요. 서윤이 임신 테스트기를 보여줬습니다. 정말요? 민혁이 깜짝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서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혁이 서윤을 안아 돌렸습니다. 우리 지우한테도 동생이 생기는 거네요. 지우가 얼마나 좋아할까요? 서윤이 행복해했습니다. 지우야, 이리 와. 민혁이 지우를 불렀습니다. 왜요, 아빠? 지우가 뛰어왔습니다. 지우한테 동생이 생길 거야. 정말요? 정말로요? 지우가 깜짝 놀랐습니다. 응, 엄마 뱃속에 아기가 자라고 있어. 와, 저 형 될 거예요? 지우가 신나했습니다. 그래, 멋진 형이 되어야지. 서윤이 지우를 안아줬습니다. 저 동생한테 과자 만들어줄 거예요. 지우가 의젓하게 말했습니다. 일요일 오후 가족들이 한강공원에서 피크닉을 즐겼습니다. 지우가 연을 높이 날리고 있었습니다. 연이 구름까지 닿을 것 같아요. 지우가 기뻐했습니다. 서윤과 민혁이 잔디밭에 앉아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몇 년 전 혼자서 호두과자 팔던 때가 꿈 같아요. 서윤이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운명이었어요. 우리의 만남. 민혁이 서윤의 배를 살짝 만졌습니다. 이 아이도 행복하게 키울 거예요. 당연하죠. 서윤이 민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해질 무렵 집으로 돌아와서 세 사람이 부엌에서 함께 호두과자를 만들었습니다. 지우야, 반죽 잘 치대고 있네. 서윤이 지우를 칭찬했습니다.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했어요. 지우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엄마는 우리 진짜 이모이기도 하고 엄마이기도 해서 두 번 더 좋아요. 지우의 말에 서윤과 민혁이 웃었습니다. 맞아. 정말 특별한 인연이야. 민혁이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각 구운 호두과자를 식탁에 올리고 세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따뜻한 우유와 함께 과자를 나눠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지우가 엄지손가락을 들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 만든 거니까 더 맛있지. 서윤이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창문에 맺혔습니다. 눈이 와요. 지우가 창가로 뛰어갔습니다. 정말 예쁘네. 서윤이 민혁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우리 앞으로 더 행복할 거예요. 그럼요. 우리는 진짜 가족이니까. 민혁이 서윤과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지우가 잠든 후 민혁과 서윤이 거실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모든 게 꿈 같아요. 서윤이 따뜻한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운명의 힘이 정말 신기해요. 민혁이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태어날 아이에게도 이런 따뜻한 사랑을 줄 거예요.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 거예요. 서윤이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지우도 좋은 형이 될 거고요. 당연하죠. 우리 지우 마음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민혁이 지우 방을 바라봤습니다. 밖에서는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세상이 하얗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같아요. 서윤이 눈 내리는 밤을 바라봤습니다. 우리의 달콤한 이야기는 계속될 거예요. 민혁이 서윤에게 키스했습니다. 거실에 따뜻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호두과자 냄새와 행복한 웃음소리로 가득한 집이었습니다. 이들의 달콤한 사랑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아름다운 가족의 이야기였습니다. 차가운 겨울거리에서 시작된 우연한 만남이 가져온 기적 같은 이야기 어떠셨나요? 누나, 우리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요 라는 한 아이의 순수한 말 한마디가 30년간 갈라져 있던 가족을 다시 이어주었습니다. 서윤과 민혁 그리고 지우가 만들어낸 진짜 가족의 모습에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운명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 만남이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하죠. 서윤처럼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 민혁처럼 진심으로 사랑하는 용기,
지우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가족을 이어주는 힘. 이 모든 것들이 모여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완성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군가의 이야기 속에서 당신의 마음이 쉬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따뜻한 여정을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